티앤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나를 찾는 수업입니다. 부제는 타인의 잣대에서 벗어나 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나는 법. 지은이 장덕헌, 출판사 라이온북스. 이 책은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유학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그 1년 뒤에 제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원서를 몇 권 사와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책을 지정해 주지도 않았고 그냥 대충 보고 좀 재밌어 보이는 책 몇 권만 사와 이렇게 해서 한 5, 6권 정도 전달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요. 대만 저자가 쓰신 책입니다. 근데 책이라는 것도 다 인연이 있나 봐요. 정작 저는 읽다 말았었거든요. 이제 와서 내용을 보니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땐 잘 안 읽히더라고요. 재밌긴 한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제서야 라이온북스 덕분에 우리말로 끝까지 보게 되었네요. 이제는 원서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살짝 설명드리자면 이 책의 주인공 루어링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충격과 사건에 부딪히며 다양한 인생 과제와 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주변 인물의 경험과 성장 과정은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용적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러링은 우연히 스승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게 돼요.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화려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듯이 말이죠. 저자는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에필로그를 보면 저자분의 삶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삶을 사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깨달음 구도의 길로 가셨고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정말 감동적이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 공부, 세상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쉽게 스토리로 잘 풀어두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 공부 입문서로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워낙 스토리가 있고 애정이 있는 책이라서 이번에는 특별히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에는 저의 멘토이신 유튜버, 북튜버이신 책추남님께서 추천해주신 수많은 영화, 책, 이런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정말 소름 돋도록 겹쳐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중에 제가 책추남님 통해서 알게 된 바이런 KT라는 영성가가 계세요. 바이런 KT의 명상 대화법이라는 프로그램을 여기 로링이라는 주인공이 참석하게 되어 스승님의 소개로 그 내용을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두뇌의 막중한 임무, 생각 검증. 이번에 소개받은 제자는 사설교육센터 책임자였는데 로링의 전화를 받고 아주 반가워하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라고 권했다. 바이런 KT의 명상 대화법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시간을 확인하니 마침 여유가 있었다. 또 강좌를 들으러 다니면 증인과 마주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수락했다. 여기서 증인은 남편입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러링은 교육센터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안락하고 포근한 가정집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수강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미소로 러링을 맞이하는 강사는 바로 지난번 영화 해설을 해주던 타이완 여사장이었다. 여기에서 영화 해설은 블립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잘 펼쳐놓은 영화인데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블립이라고 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러링이 자리에 앉자마자 강의가 시작됐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물건,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도구를 선별하고 걸러낸답니다. 그뿐인가요? 친구와 연인도 골라내야죠. 하지만 자기 머릿속 생각을 걸러본 적은 없을 거예요. 두뇌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믿어버리죠. 러링은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확실히 그랬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옳다고 믿어버린다. 내 생각이 나 자신을 기만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자신의 생각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 그 생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강사가 자기 코에 손가락을 걸어 잡아당기는 신용을 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패한 음식은 절대 입에 넣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두뇌는 매일 부정적인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아무 생각도 없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죠. 대체 누가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강사가 칠판에 사람 머리를 그리는 동안 수강생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았다. 부모, 선생님, 텔레비전, 사회, 친구 등등. 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사람을 지목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좋아요. 강사가 경쾌하게 맞장구를 치고 칠판에 그린 머리 그림에 총명과 능력이라고 썼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일한 남자 수강생을 지목했다. 이쪽 분,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나요? 용기와 독립성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남자는 모름지기, 용감하고 독립성이 강해야 하죠. 강사는 남자 수강생의 답변도 칠판에 적었다. 드디어 러링 차례가 됐다. 하지만 러링의 부모님은 뭔가를 요구한 적이 거의 없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모님은 러링이 말을 잘 듣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기를 바랐던 것 같았다. 러링의 답도 칠판에 적혔다. 모든 수강생이 답변을 마치자 칠판에 그린 머리 그림이 수많은 의무를 짊어졌다. 자, 이렇게 보니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정말 많군요. 이 모습은 아마 모든 사람의 이상향이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답니다. 세상이 이원 대립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누구보다 완벽한 사람이라도 대립하는 두 모습 중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반드시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용감해야 한다 라는 생각만 강요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운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강사가 한쪽 벽 모퉁이를 가리켰다. 어딘가 한쪽 구석에 버려지겠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넌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주입받았다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부정당하고 억압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당한 부분들은 이렇게 억눌린 채 잠재의식 안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모두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잠재의식 쓰레기통에 어떤 부분이 버려졌는지 살펴보게 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부정당하고 억압받은 내면 세계를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의 세포와 기억 속에 억눌려 그림자가 된 것이죠. 가끔 그림자가 잠재의식 밖으로 표출되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강사가 머리 그림 전체를 감싸는 큰 원을 하나 그리고 전략이라고 썼다. 잠재의식 안에서 꿈틀거리는 불안과 초조,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감과 우울을 비롯해 다 내가 부족한 탓이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내 이런 그림자를 외면한 채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죽어라 일만 하는 워커홀릭이 되는 거요. 여장부 스타일인 중년 여성이 비교적 모범적인 답을 내놓았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온종일 정신없이 일할 뿐 자신을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요. 이번에는 아직 소녀티를 벗지 못한 예쁜 아가씨가 답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혹은 중독이라고도 하죠. 쇼핑 중독, 파티 중독, 폭식, 폭음 등도 모두 여기에 속하겠죠. 강사는 수강생들의 답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었다. 워커홀릭, 폭음, 흡연, 나쁜 습관, 텔레비전 광, 연예인 광팬, 운동 중독, 봉사 중독, 공부 중독, 책 중독, 클럽 중독, 바람둥이, 잦은 이직 등등. 그리고 이런저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좌에 참가하는 사람, 방방곡곡에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이고 법회에 참가하는 사람,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사람도 모두 여기에 속해요. 다들 크게 당황했는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한 용감한 소녀가 침묵을 깼다. 풍요로운 영혼을 위한 정신수양이나 종교수양이 자신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뜻인가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런 강좌나 정신수양, 종교활동에만 몰두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러도 전혀 소용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려는 어두운 내면 세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처럼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깜깜하답니다. 이곳에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에요. 그 안에 숨겨진 그림자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밝은 빛으로 치료하는 것도, 밝은 빛을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이 난제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느라 강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 강사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임무와 이상을 강요받았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신념과 가치관, 태도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념과 기준에 따라 자신을 구속하고 타인을 비판하거나 평가했죠. 우리는 매일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따라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지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강의가 그러하듯 여기도 숙제가 빠지지 않았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 제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내일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진실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범생 러링은 벌써 숙제 내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사의 말이 이어지면서 일단 생각을 접어야 했다. 지금부터 다 함께 명상을 시작할게요. 평소에도 나 혼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비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역시 욕심일까? 왜 난... 러링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편안한 음악 소리와 함께 명상에 빠져들었다. 어느 순간 머리를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이 모두 사라졌다. 단체 에너지 자기장의 영향일까? 아, 너무 편하네. 세상엔 오직 자신뿐. 생각 바꾸기. 러링은 강사가 내준 글쓰기 숙제 제목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 글쓰기 제목이 주변 사람 평가하기인데 6가지 기준에 맞춰 써야 했다. 러링이 평가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남편 즈밍이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부부 문제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느라 밤늦게 잠들었다. 얼핏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 이어서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가슴이 저렸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지만 일찍 일어나 한껏 부푼 마음으로 교육센터로 향했다. 오늘 강의는 명상으로 시작했다. 러링은 명상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주위를 감싸면서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잠시 후 명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강사의 목소리에 아쉬워하며 눈을 떴다. 어제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강사가 칠판에 투영이라고 썼다. 투영이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어려서부터 늘 똑똑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점점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똑똑하지 않은 부분을 억누르고 부정했어요. 그 후 멍청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내면 세계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싫다면 그건 자아가 투영된 것입니다. 이 또한 회피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들이 가진 단점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단지 인정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리고 검지로 한 수강생을 가리켰다. 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리켜 비난할 때 날 가리키는 손가락은 몇 개죠? 검지 하나가 상대방을 가리킬 때 자신을 향하는 손가락은 3개다. 제 스승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엔 오직 자신뿐이고 모든 외부 사물과 사건은 자신의 내면에서 투영된 결과라네. 강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로링은 그 스승이 노인이라고 확신했다. 수강생들이 웅성거리며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강사의 설명을 바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다들 이미 정신수련의 고수 같았다. 하지만 로링은 아직 초보라 이렇게 획기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발표한 수강생이 얼마 전 로링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영화 내용을 언급했다. 모든 상황은 관찰자가 선택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에 맞춰 진행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수강생은 에너지 파동이 같거나 비슷하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자신의 에너지가 끌어당긴 결과라며 끌어당긴 법칙을 언급했다. 다른 수강생의 의견은 관점이 조금 달랐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믿어요. 지금 여러분은 인간이 신의 능력을 초월해 스스로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갑자기 기독교 교리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는 여자의 발언에 교실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다들 크게 놀란 눈치였지만 로링은 여자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다. 다양한 견해를 통해 더 다양한 방법과 생각을 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 맥락은 같아요.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우리를 도와주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신이죠. 기도할 때 내면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지 않던가요?
그 에너지가 우리가 바라는 사물이나 사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신이 우리 기도에 감응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과 같아요. 강사가 차분하게 설명하자 여자의 표정이 서서히 풀어졌다.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살아가며 이미 발생한 일에 굴복하고 있어요. 이미 발생한 일은 신의 뜻이기도 해요. 만약 신의 뜻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신의 은총을 믿는다면 매 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나 신의 은총이 함께 한다고 믿는 생각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겠죠. 로링은 빠르게 기독교 관점으로 전환해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강사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설명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로링처럼 종교와 무관한 사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때 강사가 줄곧 말이 없던 로링에게 숙제를 발표해 보라고 했다. 로링은 쑥스러워하며 써온 내용을 또박또박 읽었다. 누가 왜 나에게 분노와 좌절과 시련을 주는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가? 나는 그의 어떤 부분이 싫을까? 여기서 잠시 멈춘 러닝은 너무 부끄러워 목소리가 더 기어들어갔다. 나는 즈밍 때문에 분노한다. 그는 너무 이기적이다. 한 번도 내게 진심을 보인 적이 없다. 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뭐가요? 즈밍이 아주 이기적이고 한 번도 진심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네, 정말 그랬어요. 그 사람은 늘 자기 일만 하고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즈밍은 아주 이기적이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항상, 언제나, 늘 그랬을까요? 주변의 친구, 가족, 동료 모두 즈밍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로링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정말 한 번도 진심을 보인 적이 없었을까요? 어쩌다 한 번은 있지만 단 한 번도 없다는 부분이요. 사실일까요? 그게 한 번도 아닌 건 아니고 대부분 그랬죠. 수강생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로링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본인은 어땠나요? 네? 즈밍은 아주 이기적이고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한 적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즈밍을 보거나 떠올리면 마음이 어땠나요? 안 좋았죠. 기쁨과 평화, 긴장과 스트레스, 어떤 쪽일까요? 당연히 긴장과 스트레스죠. 그래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생각들이 없어진다면 즈밍을 보거나 즈밍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훨씬 좋아지겠죠. 그냥 편안할 거예요. 로링은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답했다. 그렇군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생각을 내려놓을 이유를 찾도록 몇 가지 물어본 거랍니다. 네, 알아요. 자, 그럼 이제 방금 발표한 그 문장을 바꿔보도록 하죠. 현재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보세요. 네? 로링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강사가 살짝 운을 띄웠다.
즈밍은 이기적이지 않다. 즈밍은 이기적이지 않다. 한 번도 내게 진심을 보인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좋아요. 이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정문을 보세요. 원래 문장과 부정문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더 가깝나요? 로링은 강사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방금 만든 부정문을 읽었다. 처음엔 뭘 이런 걸 다 시키나 싶었는데 읽을수록 부정문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 같았다. 로링이 흠칫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이번엔 즈밍을 로링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로링은 아주 이기적이고 한 번도 즈밍에게 진심을 보인 적이 없다. 이 문장은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로링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눈을 감았지만 사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즈밍에 대한 생각이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 출발했음을 알자 너무 부끄러웠다. 아마 즈밍도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 이 숙제는 함정이었어. 로링은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치밀함에 절로 감탄이 나왔다. 이번 숙제의 핵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지적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를 찾는 수업, 책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이 이렇게 저의 양심을 콕콕 찌르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아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또 쉽게 풀어놓고 무슨 마치 빨려 들어간 듯이 보게 된 책이었어요. 진짜 명작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특히 결혼하고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더더욱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 전반적으로 이 로링이 남편과 이혼을 할지 말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솔루션들이 진짜 많이 담겨 있어요. 공감이 참 많이 됐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